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위안부 기부금 사용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쟁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지금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윤미향 당선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6개월 탈탈 털린 조국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지금 딸이 다니는 대학까지 기자가 찾아와서 취재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와는 아직 통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혹시 배후가 있는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윤미향 당선자 그리고 정의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론되는 의혹들을 보면은요.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액수가 매우 적다. 그리고 2015년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사전에 알았다면 어떻게 개입했느냐 하는 부분이요. 그리고 딸 유학비 그 비싼 학교를 어떻게 다니느냐. 장학금으로 다녔다고 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꾼 것. 이런 부분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의 날 행사에 술값 계산을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을 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이것은 정말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벽시계 하나 사도록 하니까 안 사줍디다. 2015년 한일 협정 때입니다. 10억엔이 일본서 들어오는데 피해자들이 때문에 오는 건데 피해자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 대표들한테만 이 얘기를 하고 몰랐습니다. 자기 사육 처리하려고 이것도 해결 안 하고 어디로 가가지고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국회의원 안 됩니다. 가자인권평화당의 최용상 대표가 그 이 할머니 기자회견 옆에 계셨는데 원래 알던 분이었어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로 신청한 사람이에요. 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마자 바로 어떤 데모를 했냐면은 민주당은 아베 정권보다도 더 나쁜 정부다라고 데모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최용상 씨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그것을 이어서 기사를 쓰는 보수 언론 매체라든가 또 춤추고 있는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미래한국당의 대변인의 발언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미리 준비된 듯한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분들이 그동안 위안부 문제 관심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자와 활동가들을 분열시키면서 지난 30년 동안 함께 왔던 이런 운동의 성과, 세계적인 성과를 스스로 뭉개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참담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교수 지금 윤미향 당선인 얘기를 들어보면 배후에 최용상 씨가 있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최용상 씨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난번 한번 더불어시민당이 그러니까 지금 그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 때 그때 가자평화당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그러니까 가자평화당의 대표, 비례 후보 대표로 추천된 분이 최용상 대표인데, 저분이 이 더불어시민당의 그 평가에서, 과정에서 탈락이 됐죠. 탈락이 되고 난 뒤에 가자평화당에서 한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강제 노역을 했던 사람들보다 위안부가 더 우선이냐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위안부가 더 우선시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윤미향, 지금 정의평화기억연대 그러니까 대표가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을 받았던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의 그런 정치적 앙금들이 이번 사태에 중요한 동력의 하나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윤미향 당선자와 또 더불어시민당의 아마 추측인 것 같습니다. 추측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어 속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영어 속담 제가 썼는데요.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있는 말이죠. 목욕물 버리다 아기까지 이라는 것인데, 저는 특히 이 시민들의 이 기부금과 성금에 의해서 상당히 단체 조직 활동을 하는 이런 시민사회단체, 특히 무엇보다도 이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이러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이런 단체에서는 투명성, 도덕성, 방역이 중요시돼야 되고요. 그것도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의 앞이 이 정신대 대책 협의 아닙니까? 정대협 때부터 지난 30년 동안 이 군 위안부 문제를 상당히 공론화시키고 또 세계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 여성들의 인권, 평화, 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당시 일제강점기 하에서 당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제가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던 일본 제국주의 만행이라는 부분을 들춰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각성과 대책을 만들어냈던 그러한 또 가치는 우리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논란 자체가 지나치게 정쟁화됨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한 취지들이 훼손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아직도 이 군 위안부 문제는 현재 진행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진정한 이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요. 아직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 지금 배상의 문제도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뭐 이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의 이 투개 그러니까 회계 투명성을 비롯한 몇몇 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더 지나치게 이렇게 정쟁화되고 확대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연 평론가 지금 윤미향 당선자는 친일 세력의 모략이라고 네. 주장하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 당선인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가 맞아요. 저분들이 정대협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한 저 노력 인정합니다. 저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은 과연 군 위안부 문제가 우리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올랐겠습니까? 국민이 이렇게 환기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또 살아온 길이 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면 될 문제입니다. 사실 규명만 하면 될 문제인데 이것이 친일 세력의 음모고 이것이 우리를 그 활동가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고 모략이고 획책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정말 저는 제가 보기에 도를 넘은 행위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진실을 밝히면 되고 또 더군다나 윤미향 당선인이 이렇게 이끌어 왔던 건 저도 인정하지만 사실 수요 집회나 이런 데서 동력은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줬습니다. 아이들의 코 묻은 돈 이런 돈들이 실제로 기부금으로 간 거고요. 그렇다면 국민의 성원에 그런 애정에 어떤 자기들이 정확한 자기들의 그 활동을 드러내는 것도 전 당연히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렇게 과도하게 방화막을 조국 가족이 생각난다는 이런 식으로 방화막을 치는 건 저는 굉장히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지점에서 본인이 모든 사실을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으면 될 일입니다. 저렇게 자꾸 정쟁화시키고 물타기로 가는 것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윤미향 당선인이 말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의혹을 샀던 점도 있는데 과연 이게 국민의 동의를 얻겠는가, 신뢰를 얻겠는가 이 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은택 부위원장,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방법일까요? 저는 저도 주변에 이제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하나예요.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예. 사실은 공개해서 제3자에서 검증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한 측이나 이런 데보다는 정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계법인이라든지 제3의 기관에서 그동안의 수입 지출 내역, 통장이라든지 다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에 공개하고 이런 것들은 좀 민감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익명의 기부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부든 아니면 믿을 만한 어떤 제3의 기관에서 이걸 검증하는 게 맞다. 다 제공하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회계 지식이 우리 회계사나 시험사처럼 투명하기보다는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실수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그게 저는 아마 저도 이 30년 동안 해오신 거 다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슈화가 됐고 우리나라 문제도 해결이 안 됐으면 그래도 이까지 온 거는 이분들의 노력인 걸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돈 문제는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업이든 개인이든 시민단체든 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든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저는 아마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예,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정 의원의 입장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 수요 시위를 하면 시설 같은 그러니까 무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년이 52주예요. 그 동안에 필요한 그 시설들의 총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을 지출하는데 그럼 거기에 수혜 인원을 적게 돼 있어요. 예, 수혜 인원. 그럼 1년 동안 지출한 그 1억에 대해서 수요시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수혜 인원이 될 것인가? 도대체 그 수혜 인원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지요. 아는 회계사한테 물어봤더니 저희하고 좀 안 맞는 기준이다. 그러니 그냥 임의적으로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임의적인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넘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인 숫자를 사실 넣었습니다. 모금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140여 곳에 지출을 했습니다. 140여 곳에 지출한 총 금액이 3,300이고요. 국세청 기준에 따라서 그 대표 지급처 하나의 이름을 거기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140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40곳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술자리 기부란이요. 그날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창립 기념일에 후원의 날 행사를 오전 2시부터 10시 정도까지 한 거고요. 오전에는 가족 단위 청소년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후원 티켓을 사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오후에는 행사를 진행하고 맥주도 있기 때문에 맥주도 먹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자, 우리가 전문을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이제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99명, 999명 이런 인원들이 반복돼 있다. 왜 그랬느냐라는 것에 대한 해명도 있고요. 현근택 부위원장 어떻습니까? 저 수혜 인원은 제가 보기에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수혜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를 해서 몇 명이 참여했느냐 이거를 쓰게 되는 건데 1년 동안 매주 했기 때문에 수혜 집회를 52회 했으면 그 인원을 다 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릿수에 뭐 두 자리 쓰게 돼 있으면 99명, 세 자리 쓰게 돼 있으면 999명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1년 동안에 1억을 썼으면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썼으면 현금으로 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할 때 우리가 대여를 하잖아요. 장비 같은 거. 그럼 대여를 주거든요. 그럼 이체한 거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99명, 999명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근데 그 쓴 내역. 그것만 제가 보기에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 약간 라프하게 썼다는 건데요. 장성철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99명, 999명, 9,999명.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기부금 지출 명세서란에 뭐라고 돼 있냐면 100만 원 이상 개별적으로 수혜자 지출한 경우에 개별 수혜자 단체별로 기명 작성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다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99명, 999명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기준 위반이에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19년도에 대략 13억 정도의 총수익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타 경비로 4억 7천만 원을 했어요. 기타 경비가 뭐냐면 그냥 영수증 없이 그냥 사용 내역 밝히는 거 없이 4억 7천만 원을 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작년에는요. 국가보조금도 받았어요. 2019년도에 국가보조금 5억 3,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36조에 의하면은요. 이것은 국가회계감사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요 그냥 뭐 사람이 없고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는 거는요. 저분들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행위예요. 30년 동안 기부받아가지고 저분들 활동해왔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활동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고 회계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아마 감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정부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돈 쓰는 문제하고 저는 아마 이 수혜 인원은 좀 다른 문제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여기 집회도 가봤고 아니면 가보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도 많고 학생들도 오고 많이 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너 어디에서 왔니? 몇 명? 어디서 왔니?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대략 봐서 한 100명 왔구나. 100명 참가 이렇게 하지. 물론 법에는 말씀처럼 단체별로 몇 명 다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출 내역만 정확하면 그러니까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수증 없이 그냥 돈을 4억이나 썼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저는 검증해 봐야 되는데 그 인원수 그런 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비 기타가 4억 7천만 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당연히 밝혀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저는 거예요. 당연히 그 부분도 그건 아마 뭐 회계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회계 감사 하게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사용처, 사용 금액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윤미향 당선자 자녀 문제까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그 돈은 무슨 돈으로 보냈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 문제를 삼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삼을 만한 건지 누구 말이 옳은 건지 하는 부분 따져볼 텐데요. 일단 윤미향 당선자가 맨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했던 말이 달라서 논란을 좀 키우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녹취를 들어보실까요? 어디서 얼만큼 윤리하는 월급, 그러니까 연봉을 지급하는지 궁금하고 개인 활동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건 답변할 선이 아닌 건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이 기자회견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개인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저희가 다 공개를 해야 하는지. 그걸 중복 수령을 했다면 중복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저희가 교통비 정도로 지급을 했었고요. 이분이 야간으로 주야로 뛰고 해외 뛰고 이러는 거 돈으로 따진다면은 급여를 책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의 기준으로 조금 못 미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누가요? 수십 차례의 강연에서 받은 강연비 전액을 정의기획연대에 기부한 사람입니다. 윤미향 전 대표님 남편분께서 대표로 계신 수원시민 신분이 있는데 실제로 정의원 홍보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출된 적이 없습니다. 정의원이나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지원 사업 중에서 윤미향 전 대표 친척이든 가족이든 수령한 내용이 있나요? 윤미향 대표뿐만 아니라 정의기억연대 지금 활동가들과 관계된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드러내고 저희 딸의 꿈을 향해 가는데 사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것만이라도 아빠의 그 배상금만이라도 이건 네 것이다라고 내어준 건데 그걸 결국은 온 천하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지금의 작태가 야 이건 너무나 반인권적이구나 너무나 폭력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고요. 제가 그동안 30년 운동을 하면서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세계 각지에서 만나면서 보여줬던 모든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왜곡될 수 있을까?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하정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윤미향 당선자의 딸의 그 미국 유학 이야기는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네. 무슨 돈으로 그 비싼 대학을 다니느냐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윤미향 그러니까 이 비례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딸이 간 대학은 그 이 지금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곳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아마 지금 그 드러난 진실을 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UCLA 음대 가기 직전에 이 또 미국의 한 그 음악 전문 뭐 학원 비슷한 데를 다닌 모양인데 거기서는 아마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 말이 바뀌었느냐? 앞서 방금 인터뷰도 나왔지만 사실은 이 지금 UCLA 음대에 다니는 이 학비를 지금 이 윤미향 당선자의 그 배우자 그러니까 지금 딸의 아버지가 남매 간첩단 사건 때문에 이 지금 이 옥고를 치렀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심을 청구를 해서 여기서 이제 배상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함의는 놈이다만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 중에 일부를 들어서 딸의 그 유학 자금에 보탰다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윤미향 그러니까 당선자가 총선 과정에서는 일일이 해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뭐 하다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럼 결국 말 바꾼 것이 아니냐는 식의 지금 현재 이 의혹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처리가 잘 됐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적인 제3자, 뭐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이 이제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나서서 검증을 해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법과 규정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30년 동안 사실 이 외롭고 힘든 길을 했던 분들에 대한 이런 인신적 공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좀 이 전말이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장성철. 저는 이제 시민운동하는 분들은요 정말 정의롭고 투명하고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뭐 사무총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외롭게 이 싸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강연하는 것도 다 기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19년도 정기연의 지출명세서를 보면요 인건비로만 2억 3,500만 원을 썼어요. 저기서 몇 분이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로만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얼마 썼냐면요. 2,300만 원 썼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문제 삼는 거고 이분들 얘기를 하죠. 아 그래 인건비 우리가 한 100명 근무하는데 좀 얼마 안 받았어라고 하지만 이분들 해외 활동할 때 다른 출장비, 다른 모임, 회의 이런 것들은요. 다 별도로 경비를 썼습니다. 모금 경비를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활동에 더 많이 썼다. 본인의 인건비에 더 많이 가져갔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 성노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숭고한 가치가 오해받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사과하고 명확하게 투명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어떤 의혹의 본질적인 건 어떤 거냐면요. 이분이 아마 남편이 예전에 이제 약간 반미 운동을 했었고 어찌 보면 이 운동도 반일 운동 아닌데 어떻게 자녀는 미국에 유학 보낼 수 있느냐 이런 게 어쨌든 심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자식을 부모들이 어떤 과거의 활동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93년 4년의 일이거든요. 이 당시에 어떤 했던 일을 가지고 아빠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활동을 했었으니까 너는 앞으로 미국 유학 가면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새로운 연재자로 보기 때문에 유학 간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건 뭐 부모의 길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단체에서 쓴 돈이 예를 들어서 윤미향 당선인한테 뭔가 흘러갔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자녀 교육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니 뭐 예를 들어 시민운동한 자녀는 유학 보내면 안 됩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안 밝히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밝힐 의무가 없잖아요. 시민운동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유학을 어떤 공인이라 해서 우리 자녀 유학 간 거에 대해서 밝히라고 할 의무가 있나요? 불투명하게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불투명한 게 유학비로 흘러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게 밝혀지기 전에는 자식이 유학을 왜 갔는지 아니면 그 돈을 밝히라라고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그 윤미향 당선인의 그 유학 자금을 밝히라는 게 아니라요. 이 정기연의 활동 자금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근데 안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점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삼는 문제하고 자식을 유학 보낼 수 있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느냐? 그다음에 보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예.